안녕하세요. 4월 14일 오늘 또 9일 제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9일 제지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25% 정도에 불과한 36만 2,824주로 거래량을 마쳤습니다. 주가는 3,365원이고요. 1.6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공매도를 보게 되면 55,4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평균가는 3,370원입니다. 오늘 대차가 11,500주가 나왔고요. 상한은 1,116주. 이 11,500주는 어디에서 대차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차입을 했고요. 내국인에서 차입을 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이 대여할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또 공매도가 55,400주가 됐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은 73,500주. 매수가 17,463주이고요. 매도가 9만주에 달하는, 그래서 순매도가 프로그램으로 73,000주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36만 주 중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7만 주, 그리고 다시 6만 5천 주가 최종 외국인의 변동 매도로 보이죠. 11,000주 정도를 이렇게 내국인에서 외국인 창구로 이렇게 빌려오다 보니까 마치 오늘은 조금 판 것처럼 6만 5천 주 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건 외국인의 현재 빌렸던 장중에서 샀던 간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물량은 399만 9,389주 3.13%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용시장은 최근에 많이 샀죠. 내일도 어쩌면은 이렇게 신용잔고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3.29%고 현재 시가총액은 4,294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은 공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많이 팔 물량이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오늘 또 그러한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6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1.6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시간 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시 10분부터 거래가 되죠. 4시 10분에 1차 체결 4시 20분, 2차 체결 4시 30분, 3차 체결에서 단 한 번도 오늘은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너스가 없었다는, 그동안에 많이 좀 다르게, 물론 거래량은 뭐 9,000주밖에 되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단 한 번도 4시부터 해서 저녁 6시 시간 외에 단일가 매매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회사도 주주들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소통을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표이사의 말씀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타기업에서 직성장에 대한 그래핀, 직성장 그래핀을 하면 이 네이버의 특허 부분에서 다이렉트
그래핀을 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그래핀 직성장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수백 개, 한 1000개 정도를 이렇게 살펴를 보면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온 한 걸 보게 되면 이거 삼성전자에 2015년도에 출원이 되어서 공개가 2017년이 되고 등록일자가 올해 2월 25일, 도대체 몇 년도가 6년, 7년 만에 특허가 등록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Direct Growth Process for Graphene, 그래핀 직성장 방법에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출원을 2020년 11월 11일 그리고 지난해 7월 20일을 이렇게 특허 등록을 하게 됩니다. 타층 그래핀의 직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극자외선 노광용 펠리클의 제조 방법.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거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래핀 랩에서 펠리클 제조를 하게 되죠. 직성장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뭐 이것도 역시 그래핀 직성장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건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두 개 정도만 가볍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올해의 2월 25일 특허 등록이 된 부분을 살펴를 보면은요. 발명의 명칭이 그래핀 직성장 방법이다. 그러면서 근데 요 부분은요, 이렇게 이 대표도 모형도 이렇게 설계도도 있는데, 이곳의 그래핀 직성장 방법은 기판이 놓인 챔버 내에 탄소 화합물을 포함하는 원료 기체와 게르마늄 함유 화합물을 포함하는 촉매 기체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금속 촉매를 이곳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용하지 않고 비금속성의 표면에 직접 그래핀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는 삼성전자가 올해의 특허를 등록한 부분은 금속 촉매층이 없이 그래핀을 직성장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한 발명의 배경 기술은 그래파이트의 기계적 박편화를 통해 분리된 최초의 그래핀 이후 다양한 그래핀 제조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화학기상 증착법을 통한 대면적의 고품질 그래핀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그래핀 전자 소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학기상 증착법은 금속 촉매층을 필요로 하고요. 화학기상 CVD가 바로 대단히 고품질에 해당이 됩니다. 금속 촉매층을 제거하거나 또는 전사 트랜스퍼 공정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화학 물질이나 금속 물질에 의한 오염이 그래핀상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판 위에 고품질의 그래핀을 직성장시킬 수 있는 제조 방법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 다이렉트 직성장하는 이런 증착 방법은 고품질로 이루어내기가 대단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는 금속 촉매층이 없이 그래핀을 직성장하기 때문에 좀 자세한 부분은 좀 이 특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가 조금은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스타트 메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국일 그래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올해 지난해의 7월에 특허 등록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층 그래핀의 직성장 방법, 그를 이용한 극자외선 노광용 펠리클의 제조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요 과정이 이제 특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타트 메탈이 바로 칠화 실리콘의 이 기판 위에 지지층 위에 소층의 그래핀을 형성을 합니다. 이 소층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 공정을 해서 5층 이하의 멀티레이어의 그러한 그래핀을 형성을 합니다. 이 그래핀, 이 소층 그래핀 5층 이하의 그래핀, 요 그래핀을 시드층으로 해서 이렇게 멀티층을 형성하는 직성장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그리고 이 소층 그래핀 위에 금속 촉매층을 형성을 합니다. 이 금속 촉매층에 사용하는 이 소재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그리고 RU, 루테늄이라고 하고 PT, 백금 등을 금속 촉매층을 사용해서 형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 금속 층매층 위에 비정질 탄소층을 형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통해서 이때 이 열 처리는 보통 500도씨에서 1100도씨 사이 10분에서 10시간 사이의 열 처리를 통해서 이 금속 촉매층과 비정질의 탄소층 간의 층간 교환에 의해서 소층 그래핀을 다층 그래핀으로 직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지난해 조금 더 이때는 요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특허 등록된 부분이고요. 그래핀랩의 이 대표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다시 연구 성과를 조금 더 높여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때 말씀하시기를 웨이퍼 위에 저온 직성장시키는 기술이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이것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500도씨에서 1100도씨 사이, 따라서 기존의 다층 그래핀을 성장하기 위한 열 처리 온도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온 직성장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국일 그래핀처럼 150도씨, 200도씨 이렇게 저온 직성장이신지는 대웹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한 1년이나 조금 나중에 특허 등록이 되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층 그래핀의 직성장을 얻은 그 위에 다시 금속 촉매층을 제거해서 그러한 완료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래핀을 형성하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서 펠리클에 이용을 한다는 것이겠죠. 한편 이러한 이 직성장의 삼성전자라든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직성장 방법과 다르게 국일 그래핀의 이러한 티타늄 버퍼층 위의 저온에서 직성장은 무전사, 비전사의 그래핀 연구의 기술을 보게 되면요, 탄소와 카본 6번 흡착 특성이 우수한 티타늄을 기판, 요 सब스트레이트에 실리콘이라든지 펫, 요 위에 무엇을요? 티타늄을 이렇게 스퍼터링 시켜서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티타늄과 이 기판 위에 플라즈마 CVD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 그래핀을 성장을 시키죠. 티타늄 버퍼층 형성 단계와 여기와 그래핀 성장 단계는 하나의 챔버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 포렌스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1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합성을 이루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티타늄은 그래핀의 전기적인 그런 광학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트랜스퍼 공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일 그래핀의 보유 기술은 공정의 단순화와 150도, 지금은 100도씨 이하의 낮은 합성 온도로 공정 시간 단축, 그리고 원가 절감을 실현하여 양산화를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기술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허 부분에서 직접 성장한
다이렉트 그래핀을 치시면서 이러한 삼성전자든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러한 특허 등록에 대한 부분과 국일 그래핀의 기술력과의 좀 차이를 연구를 해 가면서 국일 그래핀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은 좀 다루어 봤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국일재진 일봉에서 5일선 위에 있고요. 이곳 3년 동안에 가장 낮은 주가에 위치해 있고, 현재의 외국인 보유량은 400만 주, 그러나 실질적인 외국인의 보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래서 시간외에서의 이러한 모습이 내일부터는 좋은 모습으로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 참 특허에 지난 2월 28일에 특허 등록된 부분을 어제에 발표가 됐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면적 그래핀의 증착 방법, 그리고 그 이를 이용한 그래핀의 연속 증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그렇게 큰 폭의 외국인들이 7만 주 이상을 프로그램에 던짐에도 불구하고 1%대 정도 삼성전자하고 유사한, 삼성전자 오늘 1.75%라면 국일재지보다도 삼성전자보다 더 낮은 등락률로 오늘 했었네요. 삼성전자는 1.75% 하락을 했었죠. 국일재지 1.61%. 어쨌든 어제의 특허의 내용과 오늘의 이러한 시간외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정도 4월, 5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회사 대표께서 말씀하셨듯 독보적인 기술, 차별화 공정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는가, 아니면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거나 또는 이번 7월 아직도 그 2022 그래핀 코리아는 날짜가 미정이더라고요. 그런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7월 달에 열리는 그곳에서의 발표 내용 정도 윤 교수는 다시 나갈 것 같은 확률은 저는 70% 이상을 보는데, 그곳에서 각자의 그래핀 랩도 그래핀 스퀘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그래핀 대면적 그래핀의 선도 국가로서 이렇게 세 기업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함께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